김성주 아나운서가 그때 이제 다들 자리를 비웠을 때 프리 상태였으니까 돌아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김성주 아나운서의 실력을 묻는 게 아니고 그 돌아온 것에 대해서 MBC에 있던 파악을 했던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은 뭐예요? 독일 월드컵으로 확 떠가지고 그 직후에 이제 여기저기 제의가 오니까 결국에 프리로 나갔습니다. 회사에서는 뭐 이런저런 대우해주겠다 설득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미 기획사하고 아마 좀 이면 계약이 돼 있지 않았나 싶어요. 뭐 나중에 뭐 어떤 선물도 받았다 뭐 이런 정황들도 뭐 기사로도 나오고 했는데 뭐 그건 그럴 수 있죠. 네. 네. 사실은 이제 프리를 하면 일종의 뭐 밥그릇 싸움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자존심이 아나운서국은 있는 거예요. 그 아나운서가 또 그 방송사의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저희는 우리 아나운서들 이렇게 또 있는데 이 사람들을 써라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한동안 방송을 못했어요. 약간 뭐 좀 배신자 이미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좀 약간 기사에도 나가고 뭐 이랬었는데 그랬다가 친정이 MBC지만 잘 방송을 이제 못했었는데 결정적으로 2012년 저희가 6개월 파업을 하던 해가 또 올림픽이 있던 해 하필이면 여름에 그래서 이제 스포츠 캐스터들은 우리는 다 노조원이라서 이제 안 가겠다. 우리는 계속 파업에 임하겠다. 스포츠국하고 아나운서 국장, 뭐 부장 다 이제 뭐 설득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안 가는 걸로 했는데 그 자리를 이제 김성주 씨가 제가 궁금한 건 그 당시에 MBC의 아나운서나 혹은 그 노조원들이 어떤 감정이었냐에 대해서는 보도된 바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는 거죠. 네. 저희가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고 매일 나와서 전단지 뿌리고 감정 소모가 엄청납니다. 많이 울고 많이 다치고 정신병이 생겨요. 근데 오로지 일념은 하나죠. 김재철이라는 사람 낙하산 사장이고 MBC를 망가뜨리려고 공정방송 못하게 하고. 그때 노조 판단이 맞았죠. 지금 국정원 문서 나오는 거. 그렇죠. 그때 그 나온 그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노조가 주장하는 게 엉뚱한 그 추정이나 망상이 아니고 실제로 국정원 차곡차곡 진행하던 거였죠. 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할 때 그때 울산 MBC 사장으로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그 선거 운동 도와주고 특보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장이 됐으니 앞으로 우리 MBC는 뭐 어떻게 될지 뻔한 그림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정말 맨 처음에 취임했을 때 39일 파업하고 졌어요. MBC 노동조합 사상 처음으로 그 막강한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저희가 졌습니다. 39일 만에. 그래서 2년 만에 근데 또 한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 너무 방송이 막 간다. 특히 뉴스, 시사. 그래서 다시 이제 이번에는 끝장 파업을 하겠다 해서 이제 170일 한 건데 1월에 시작해가지고 여름이 됐잖아요. 얼마나 저희가 좀 사실 지쳤겠어요. 월급도 못 나오고 뭐 막 대출 받고 뭐 그렇게 파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이제 대체 물론 인간적으로 본인이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좀 하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본인이 선택한 건 저희들의 그 피눈물 흘리고 있는 그 상황에 사측에 힘을 실어준 거죠. 그 공백을 채워줌으로써 저희 파업이 더 어렵게 간 측면은 부인할 수가 없을 거예요. 김성주 씨가 방송하는 그 올림픽 중계를 보면서 저희 노조원들의 마음은 정말 찢기는 것 같았어요. 눈물 흘린 사람도 있고, 김성주,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로 인해서 분노를 느낀다는 건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근데 나와서 그 올림픽으로 멋지게 복귀를 해서 그걸 발판 삼아서 아빠 어디 가로 또 승승장구하고 완전히 자리를 잡은 거죠. 저희는 그 뒤에 행보 완전히 탄압받고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비참한 생활을 했는데 행보가 너무 극명하게 갈린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 김성주 씨를 뭐 인간적으로 원망하고 싶고 이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정도는
더 좀 성숙한 단계로 갔어요. 하지만 그 행보에 대해서는 결코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아니, 근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건 잘못된 선택이고 배신이었다고 그 시점에서 사회적 평가, 적어도 MBC 노조 차원에서 평가를 해둬야, 똑같은 일이 안 생길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도, 내 동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잖아. 역시 마찬가지로 욕망을 쫓아간 거잖아요. 그럼 그로 인해서 지금 5년 지난 이후에 받게 될 어떤 비판이나, 그건 받아야죠, 달게. 돈 잘 벌고 했잖아, 그 덕분에 그 사이에. 사실 뭐 그 꼭 생계형까지 거론을 해야 되느냐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그 자리를 오퍼 받아서 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니거든요. 받아도. 그렇죠. 인지상정상, 야, 내 동료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파업은 못하겠지만, 거기 가서 되게 칼을 꽂냐, 나 그건 못하겠다. 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오히려. 5년 전에 이제 그런 선택을 한 이후에 승승장구했는데 저희한테 어떤 그 본인의 뭐 미안함이나 어떤 뭐 그런 도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저희 예전 동료였던 저희들한테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없고. 안 미안하지 않은 거죠. 그 이번에 이제 시사인의 강재영 선배 글 때문에 이제 또다시 뭐 이틀 동안에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뜨면서 이슈가 된 거잖아요. 아니, 주진우가. 그렇죠. 기폭제는 그게 됐는데, 네. 그게 된 발단은 이제 강재영 선배의 글 마지막 부분에 나온 김성주 씨에 대한 언급 부분인데, 저는 김성주 씨가 좀 바깥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이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자기 입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치적으로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기사가 어떤 노조가 부분이 틀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잘못됐다고 하면, 그 어떤 뭐 계약 기간이나 이런 게 잘못됐으니까 나는 바로 잡겠다 했는데, 그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같은 가족에 그 누님 되시는 분이 나서서 막 강재영 선배한테 전화하고 뭐 시사인에 전화해서 뭐 항의의 그런 전화하고 하니까 그런 게 저희가 볼 때는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김성주 씨가 직접 나와서 해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두 분 중에 네. 배현진 아나운서와 어떤 일화 때문에 본인 역시 날아간 이런 스토리는 없습니까? 예. 아까 사실 그 분장할 때 총수님하고 잠깐 뵀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는데 딴 거는 전부 관심이 없으시고 오로지 배현진 씨와 관련된 그것만 이따 꼭 해달라고. 스토리가 이어지잖아요, 스토리가. 예. 네, 어떤 거냐면 2012년 파업이 6개월 끝나고 정확히 7월 18일에 끝났고 그날 저녁에 인사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일산 MBC 사회공헌실이라는 곳으로 발령이 났고요. 그때 저처럼 발령이 난 다른 부서의 이제 분들이 보면 정찬영 현재 TBS 교통방송 사장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조능희 지금 위원장 바로 전 노조위원장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부서로 발령이 났는데. 그래서 저런 거 하셨다면서요. 네. 어린이들 MBC 견학 오면 안내하고 이런 일을 하셨다면서요. 맨 처음 가서 제가 맡은 첫 번째 업무가 지방의 방과 후 학교 어린이들 그 방송사 견학시켜주는 거였고요. 중요한 일이죠. 네. 뭐 보람찬 일인데 사실 아나운서 이제 본업은 아니잖아요. 그 배현진 스토리를 바로 넘어가 주세요. 어떻게 그런 일 하시다가 예. 유명한 피구 대첩이 있습니다. 피구 대첩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아나운서 연합회장을 해서 사실 회사에 좀 이런저런 미운 털이 좀 박혀 있었는데 아나운서국에서 어쨌든 파업 이후에 뭔가 좀 분위기를 좀 화합 차원으로 외부에 좀 알려주는 용으로 사실은 한 거예요. 아하. 아나운서실에 아무 문제 없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되게 가기 싫었는데 딱 뭐 한 게임만 하고 그리고 도시락만 먹고 오자 이렇게 이제 설득을 구성원들한테 해가지고 이제 그 여의도에 둔치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피구를 했는데 피구. 저희 아나운서국이 편성본부 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성본부장도 초대해서 같이 왔는데
편성 본부장이 저한테 이제 공을 토스를 한 거예요. 피구. 예. 바로 앞에 보이는 사람이 배현진 씨라. 솔직히 배현진 씨를 일부러 맞히려고 한 건 아니고 앞에 배현진 씨가 보였는데 굳이 배현진 씨도 제가 피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얼굴을 맞히진 않았습니다. 네. 다리를 맞췄죠. 다리를. 네. 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에 주조의 MD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 이유 말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양치 대첩도 양치 외에는 생각할 수 없다. 이건. 그러니까 아나운서 연합회장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매달 제가 이제 발간을 했던 아나운서 저널에 뭐 해직자 그리고 파업 이야기 뭐 많이 좀 실긴 했거든요. 인터뷰 최승호 PD 인터뷰도 하고 그게 이제 경영진들이 뭐 불편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연합회장을 다른 데로 발령을 내면 안 된다. 아나운서 회장은 아나운서실에 있어야지. 그렇죠. 아나운서 국장도 아나운서 연합회의 일원이거든요. 네. 제가 그때 회장이었고. 네. 그래서 아나운서 연합회장을 딴 데로 쫓아내면 안 된다. 뭐 그런 기류가 있었는데 피구 사건이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정말 네. 그 생각은 못했어요. 차마 또 정기 인사 때가 아니었는데 혼자 발령 나셨거든요. 그 직전에 있었던 건 피구 사건밖에 없는데.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각해도. 주조 발령이 나서 편성국장 출근 첫날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네. 그 간 이유는 뭐라고? 인사 발령이 갑자기 난 거예요. 사전에 아무 통보 없이. 그래서 발령이 나서 신동호 국장한테 제가 발령 사유가 뭐냐? 그랬더니 아주 고압적으로 우리는 그런 거 가르쳐 주질 않아. 그때는 정말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방을 쌀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편성국 주조로 발령이 난 건데 그래서 이제 편성국장 그 노혁진 당시 국장이 지금은 지방사 사장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어떻게 내가 발령이 난 거냐 했더니 사실은 신동호 국장이 연락이 와서 본인은 아나운서가 주조 MD를 하긴 너무 힘들다. 너무 연관성이 없지 않냐 했는데 신동호 국장이 괜찮다. 그냥 주조 MD를 시켜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배현진 아나운서 그때 아파했어요? 총수님하고 보니까 동갑인데요. 네. 제가 사실 그러세요? 던지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배궁 아팠겠네. 근데 분위기가 일순 좀 썰렁했던, 사람들이 좀 약간 뜨악했던, 이건 뭐지 했던 그런. 혹시 그때 임현주 아나운서는 그때 계셨을 때예요? 근데 저는 잘 기억이 안 났어요. 사실 워낙 저희가 여러 종목을 했었고. 네. 근데 그런 분위기는 있었어요. 그때도 이미 뭐 배현진 선배 그리고 그 외에 몇몇 아나운서들과 이제 약간의 어색한 기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측과 사측이 아닌 아나운서들의 이렇게 우야무야 했는데 그걸 선배가 이제 그걸 함으로써 그렇죠. 정면 돌파하신 거죠.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네. 다 모여 있었거든요. 네. 이제 최대현 씨, 양승은 네. 씨도 있었고, 다 이제, 그래서 일부러 좀 억지스러운 그런 게임도 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막, 이렇게 신문지 밀착하게 접는 하는. 거. 네. 이렇게 반 접고 절반 접고. 유치하게 놀았네요. 굉장히 좀 인위적이 자규적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이 새끼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랬을 거야.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했을 지금까지 벌어졌던 일의 그 유치한 수준으로 볼 때 그랬을 법도 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업 중에 이런저런 이제 사람들 지루하지 않게 프로그램도 만들고 하는데 저희 아나운서 파티에서 만든 게 이제 우리말 나들이 5편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그게 나가는데 또 피구 대처 편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연도 했고 피구왕 동진으로. 네. 피구왕 그래서 제목이 피구왕 동진인데 이게 또 이거 갖고 또 그 촬영 또 욕심을 내는 거예요. 우리 후배 아나운서 직업이니까. 네. 그래서 내일 아침 8시에 또 재촬영한다고. 제천까지 가서 촬영을 하시는 그건 거예요?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거를. 아니 실제로 그렇게 배현진 아나운서로 상징되는 사측이 사랑하던 아나운서들이 실제 그렇게 애지중지 차별을 좀 느끼신 네. 게 있나요? 특별한 특별한 혜택을 받았나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뭘 해도 약간 용서가 되는 게 있었어요. 뭐라도 용서가 되는데. 배현진 선배뿐만이 아니라 또 상징적인 인물로 최대현 아나운서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최대현 아나운서가
저희 대선 바로 전날 예. 그때 930 뉴스를 하면서 굉장히 편파적인 앵커 멘트를 클로징으로 했어요. 편파적인 네, 예를 뭐 들면 프랑스 대선 이렇게 예를 들면서 뭐 신중한 선택을 바란다 약간 이런 식의 멘트를 네. 했는데 그냥 만약에 뭐 선배님이나 제가 했으면 바로 뭐 어떤 징계가 뭐가지예요? 들어가거나 뭘 했을 텐데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거든요. 뭐 그런 것만 봐도 편파적이고 태극기 부대 태극기부대. 아저씨하고 뭐 방패 같은 거에 이제 문구가 빨갱이는 죽여도 된대. 그렇죠, 그렇죠. 예, 양쪽에 뭐 이쪽은 김세희. 예. 김세희 기자. 예. 뭐 두 사람이 이제 공동 뭐 노조 위원장이잖아요. 자기들이 만든 노조. 예. 자기들이 만든 노조. 그래서 그것도 예. 사진도 찍기도 하고 태극기 부대 앞에 나가서 또 발언도 하고. 그 저희 노조원이 만약에 그런 행동을 했으면 거의 뭐 해고감입니다. 근데 아무 문제 없이 또 다음날 방송도 하고 친박 뉴스 완전히. 그랬죠. 예. 예. 2년 만에 근데 또 한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 너무 방송이 막 간다. 특히 뉴스, 시사. 그래서 다시 이제 이번에는 끝장 파업을 하겠다 해서 이제 170일 한 건데 1월에 시작해가지고 여름이 됐잖아요. 얼마나 저희가 좀 사실 지쳤겠어요. 월급도 못 나오고 뭐 막 대출 받고 뭐 그렇게 파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이제 대체 물론 인간적으로 본인이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좀 하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본인이 선택한 건 저희들의 그 피눈물 흘리고 있는 그 상황에 사측에 힘을 실어준 거죠. 그 공백을 채워줌으로써 저희 파업이 더 어렵게 간 측면은 부인할 수가 없을 거예요. 김성주 씨가 방송하는 그 올림픽 중계를 보면서 저희 노조원들의 마음은 정말 찢기는 것 같았어요. 눈물 흘린 사람도 있고, 김성주,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로 인해서 분노를 느낀다는 건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근데 나와서 그 올림픽으로 멋지게 복귀를 해서 그걸 발판 삼아서 아빠 어디 가로 또 승승장구하고 완전히 자리를 잡은 거죠. 저희는 그 뒤에 행보 완전히 탄압받고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김성주 아나운서가 그때 이제 다들 자리를 비웠을 때 프리 상태였으니까 돌아왔잖아요. 거기 대해서 김성주 아나운서의 실력을 묻는 게 아니고 그 돌아온 것에 대해서 MBC에 있던 파업을 했던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은 뭐예요? 독일 월드컵으로 확 떠가지고 그 직후에 이제 여기저기 제의가 오니까 결국에 프리로 나갔습니다. 회사에서는 뭐 이런저런 대우해주겠다 설득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미 기획사하고 아마 좀 이면 계약이 돼 있지 않았나 싶어요. 뭐 나중에 뭐 어떤 선물도 받았다 뭐 이런 정황들도 뭐 기사로도 나오고 했는데 뭐 그건 그럴 수 있죠. 네. 네. 사실은 이제 프리를 하면 일종의 뭐 밥그릇 싸움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자존심이 아나운서국은 있는 거예요. 그 아나운서가 또 그 방송사의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저희는 우리 아나운서들 이렇게 또 있는데 이 사람들을 써라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한동안 방송을 못했어요. 약간 뭐 좀 배신자 이미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좀 약간 기사에도 나가고 뭐 이랬었는데 그랬다가 친정이 MBC지만 잘 방송을 이제 못했었는데 결정적으로 2012년 저희가 6개월 파업을 하던 해가 또 올림픽이 있던 해 하필이면 여름에 그래서 이제 스포츠 캐스터들은 우리는 다 노조원이라서 이제 안 가겠다. 우리 비참한 생활을 했는데 행보가 너무 극명하게 갈린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 김성주 씨를 뭐 인간적으로 원망하고 싶고 이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정도는 더 좀 성숙한 단계로 갔어요. 하지만 그 행보에 대해서는 결코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아니 근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건 잘못된 선택이고 배신이었다고 그 시점에서 사회적 평가, 적어도 MBC 노조 차원에서 평가를 해둬야 똑같은 일이 안 생길 것이고 그리고 그냥 그 사람도 내 동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잖아. 역시 마찬가지로 욕망을 쫓아간 거잖아요. 그럼 그로 인해서 지금 5년 지난 이후에 받게 될 어떤 비판이나 그건 받아야죠, 달게. 그 돈 잘 벌고 했잖아, 그 덕분에 그 사이에. 사실 뭐 그 꼭 생계형까지 거론을 해야 되느냐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그 자리를 오퍼 받아서 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니거든요. 받아도. 그렇죠. 그러니까 인지상정상, 야, 내 동료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파업은 못하겠지만, 거기 가서 어떻게 칼을 꽂냐? 나 그건 못하겠다. 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오히려. 그리고 5년 전에 이제 그런 선택을 한 이후에 승승장구했는데 저희한테 어떤 그 본인의 뭐 미안함이나 어떤 뭐 그런 도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저희 예전 동료였던 저희들한테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없고 안 미안하지 않은 거죠. 그 이번에 이제 시사인의 강재영 선배 글 때문에 이제 또다시 뭐 이틀 동안에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뜨면서 이슈가 된 거잖아요. 아니, 주진우가 그렇죠. 기폭제는 그게 됐는데, 그게 된 발단은 이제 강재영 선배의 글 마지막 부분에 나온 김성주 씨에 대한 언급 부분인데, 저는 김성주 씨가 좀 바깥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이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자기 입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치적으로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기사가 어떤 노조가 부분이 틀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잘못됐다고 하면 그 어떤 뭐 계약 기간이나 이런 게 잘못됐으니까 나는 바로 잡겠다 했는데 그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같은 가족에 그 누님 되시는 분이 나서서 막 강재영 선배한테 전화하고 뭐 시사인에 전화해서 뭐 항의의 그런 전화하고 하니까 그런 게 저희가 볼 때는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김성주 씨가 직접 나와서 해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중에 네. 배현진 아나운서 우리는 계속 파업에 임하겠다. 스포츠국하고 아나운서 국장, 뭐 부장 다 이제 뭐 설득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안 가는 걸로 했는데 그 자리를 이제 김성주 씨가 제가 궁금한 건 그 당시에 MBC의 아나운서나 혹은 그 노조원들이 어떤 감정이었냐에 대해서는 보도된 바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는 거죠. 네. 저희가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고 매일 나와서 전단지 뿌리고 감정 소모가 엄청납니다. 많이 울고 많이 다치고 정신병이 생겨요. 근데 오로지 일념은 하나죠. 김재철이라는 사람 낙하산 사장이고 MBC를 망가뜨리려고 공정방송 못하게 하고. 그때 노조 판단이 맞았죠. 지금 국정원 문서 나오는 거. 그렇죠. 그때 그 나온 그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노조가 주장하는 게 엉뚱한 그 추정이나 망상이 아니고 실제로 국정원 차곡차곡 진행하던 거였죠. 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할 때 그때 울산 MBC 사장으로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그 선거 운동 도와주고 특보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장이 됐으니 앞으로 우리 MBC는 뭐 어떻게 될지 뻔한 그림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정말 맨 처음에 취임했을 때 39일 파업하고 졌어요. MBC 노동조합 사상 처음으로 그 막강한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저희가 졌습니다. 39일 만에.